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쟁 해결하는 방법, 크게 소송, 중재,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구체적으로 분쟁 조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전에 소송은 도대체 뭐고, 중재는 뭐고, 조정은 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계약서 분쟁 조항 보면 막 소송도 들어가 있고, 중재도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요즘엔 또 조정이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정도 같이 막 쓰는 이 대참사가 곧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분쟁, dispute resolutions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거죠. 이제 소송은 litigation이라고 하고 중재는 arbitration이라고 하고 조정은 미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아비트레이션만 하시거나 미디에이션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원의 조정위원이 있죠. 뭐 이혼 사건에도 조정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냥 민사 사건에서도 조정위원이 있고, 또 요즘에는 형사 조정도 많이 하시고요. 아비트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법조인은 아니지만 중재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 중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이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에 법조인이면서 조정위원이거나 법조인이면서 중재인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는 그걸 더 이제 권고드리기는 합니다. 당연히 리티게이션은 법조인이어야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조인이어야지 이제 판사여야지 리티게이션을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소송, 중재, 조정 도대체 이게 뭔지 아주 제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라이즈를 좀 해드릴게요. 소송은 일단은 국내에서 어, 원고가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피고가 자동으로 되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로 제소를 하면, 즉 소송을 제기하면 나는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으면 법원에서 결과를 받겠죠. 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생겨요. 즉 국가가 인정한 법원이라는 기관에서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생기고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기판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확정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게 종국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확정 판결, 즉 3심까지 다 가서 완전 끝났거나 아니면 1심이든 2심이든 나 여기까지만 할래라고 해서 항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 그 소송의 결과가 기판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은 대단히 중요한 효력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판력이 발생한 이 부분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어디 가서 달리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빌렸는데 너 왜 500만 원 안 주니? 이기기만 하는 걸 목표로 하진 않잖아요. 내 500만 원을 찾아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집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판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재. 중재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중재하고 국제 중재하고 매우 매우 달라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중재, 건설 중재, 뭐 노동 중재 이런 데 쓰는 중재하고 우리가 국제 중재라고 쓰는 그 국제적인 분쟁에서 쓰는 중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국제 중재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서 미국의 어떤 이제 그 기업에서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되겠다. 미국 변호사를 사면 되겠다. 이건 왜냐면은 국제적인 분쟁이니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미국 변호사를 샀는데 그 미국 변호사가 중재 전문가래요. 근데 미국 국내 중재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 중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애가 탔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중재는 국제 중재 룰하고 국내 중재의 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중재를 이끌었던 법무법인도 국내에서 이끌었던 법무법인도 상당히 큰 법무법인이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 국내 중재하고 국제 중재하고 룰 자체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중재라고 부르는 게 국제 상사 중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안에서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뭐 유럽 다른 국가 안에서 뭐 중국 안에서 말하는 그 중재를 말하는 건지를 일단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국내의 어떤 특이한 중재를 말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 중재라고 해볼게요. 건설 중재 자체가 기판력을 갖진 않아요. 그렇지만 국제상사 중재는 기판력을 갖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당연히 그거 진행하는 절차, 진행하는 뭐 규율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국제중재가 기판력을 가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중재가 국제소송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우리랑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쳐볼게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싶잖아요. 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나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중국 변호사를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 법원에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게 나한테 이게 유리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나라에서 소송하자.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할래. 이걸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쳐볼게요. 이겼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중국에 갖다가 집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중국에서 받아와야 돼요. 500만 원 너무 작나? 500억이라고 할까? 그래. 5천억이라고 하자. 가져와야 돼. 그러면은 5천억 현금으로 있어서 그 통장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땅이든 건물이든 그걸 팔아서 경매를 해서 가져오든 중국에 가서 집행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중국 법원에서 기판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것은 거의 이제 나라의 주권의 문제다라면서까지 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송끼리는 서로 완전히 국내 소송처럼 다른 나라의 소송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사하게 인정해 주긴 합니다. 그건 제가 너무 학술적이고 너무 깊은 얘기라서 지금은 안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재를 해서 중재의 기판력을 인정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 중재 기판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뉴욕 컨벤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제 중재를 하면 우리 뉴욕 컨벤션에 가입한 나라들은 기판력 인정해주고 이거 집행 가능하도록 해주자라는 컨벤션을 맺었어요. 이게 이제 국제 중재에 대한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 집행에 관한 뭐 국제 협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국이랑 우리랑 국제 중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는 중국이랑 우리 둘 다 뉴욕 컨벤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집행을 하기가 소송보단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보다는 국제 상사 분쟁에 있어서는 중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 조정은 뭘까요? 조정은 국제 조정 같은 것도 지금은 있긴 있어요. 요즘에 조정이 또 유행이라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국내 조정도 조정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 조정이 있죠. 그 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한번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때 하는 민사 조정이 있어요. 그런 게 절차가 다 다릅니다. 각 개별 조정별로 절차가 다르고
조정이 기판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한 번에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민사소송법에는 조정 조서를 쓰면은 조정 조서는 기판력이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는 또 형사는 아니겠죠. 형사는 형사 조정이지 민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은 진짜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의 조정위원 자격이 있거든요. 미국은 조정을 해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조정을 쉽게 해요. 그리고 조정이 대단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조정을 해요. 그런데 기판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응하고 또 그거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매우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그 조정의 기판력에 대해서 각국의 다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모여가지고 저 헤이그에 있을 때 한번 모여서 조정의 기판력에 대해서 각국의 대표들이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아직 공부할 때여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정은 조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은 이렇다라고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국제 중재보다도 더 간단하게 국제 조정, 국제 상사 조정을 하는데요. 솔직히 여기까지 지금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국제 상사는 중재로 해결하고 국내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요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판력은 국제적인 문제에선 오히려 중재가 기판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기판력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분쟁 조항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 팁을 드린 것처럼 분쟁 조항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국내 소송에 국내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항 안 쓰시는 게 더 좋고요. 국제 중재는 각각의 중재 기관마다 중재 조항을 대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따다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죠. 대한상사중재원에도 두 가지 중재가 있어요.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 각각 완전히 다른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중재가 뭔지 알고 따다 쓰시면 됩니다. 그 소송이나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변호사를 사는 것보다는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그게 비용이 결론적으로는 덜 들고 그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반대인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일단은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는 거죠. 일이 터져서 그 일을 메꾸기 위해서 에너지와 돈을 쓰면 일이 다 메꿔지더라도 너무 출혈이 크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